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콜로라도,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그리고 센터텔라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지난번에도 컵스에 빠다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5이닝을 1실점으로 아주 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피츠버그에서는 그냥 롱맨에 가까운 성격인데, 얘 아니면 이제 물로진스키라든지, 피츠버그가 지금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그 하루 쉬어가지고 불펜을 안 쓴 터라서 불펜 대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애쉬크래프트는 일반적으로 잘해주긴 하는데, 얘가 이제 자빠지더라도 앤드류 힐리도 유사시에는 기용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피츠버그의 이제 그 마운드가 꽤나 좀 오늘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 그냥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의 활약 자체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콜로라도는 센자텔라인데, 자, 센자텔라도 아마 지난번 경기 이제 부상 때문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그날 애리조나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간만에 또 좋은 피칭을 했었습니다. 그 전등판이 한 이제 2주 전쯤인데, 피츠버그 상대로 0.2이닝 만에 8실점으로 쿠어스필드에서 그냥 아예 깨졌던 경기거든요. 이후에 이제 한 2주가량 쉬다가 복귀전에선 나름대로 잘했다. 근데 구속도 조금 안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안타를 맞은 108이닝 동안 163피안타 하면은 사실상 선발로서는 이 수명이 끝난 셈입니다. 그 정도로 피안타가 많은 친구인데, 지난번 복귀전 자체는 나쁘지 않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친구의 활약이 어쨌든 그냥 못 믿을 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보너스로는 피츠버그 애들한테 굉장히 약하다. 53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447이죠.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 그래서 기대 가중출루 같은 이런 2차 스탯까지 전부 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너스라고 봐야겠죠. 피츠버그는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원래 OPS가 리그 꼴찌입니다만은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조건 속에서는 점수를 4.8점가량 뽑는, 최근에 특히 점수를 뽑은 게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긴 해가지고, 저는 피츠버그가 배당은 되게 별론데 피츠버그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텔라가 조금 고장이 난다면 헨슨도 노려볼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이에요. 타이완 워커랑 카발리입니다. 자, 요즘에 타이완 워커가 원래 에로놀라의 빈자리를 땜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워커가 잘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6선발 체제로 가기로 했거든요. 5경기 동안 2.45로 삼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죽었지만은 확실히 잘해주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얘네 둘이 지난번에 홈이랑 원정만 바꿔서 맞대결을 썼는데, 그때는 둘 다 잘했거든요. 근데 케이드 카발리가 100마일짜리 공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하퍼를 막 삼진 잡는다든지, 그리고 커브의 이런 제구도 상당히 훌륭했었고, 사실 그런 경기들을 여태껏 올 시즌에는 3번밖에 선발 등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 아주 좋은 게임을 한 거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1라운드 출신이고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은 토미존도 받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이 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지금 시애틀한테 홈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홈에서 승률이 지금 40승 21패로 리그에서도 아마 한 3번째 정도로 좋을 거예요. 미러키나 토론토 다음으로 좋은 승률이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타이어 워커의 폼 자체도 좋다.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OPS가 가장 좋은데, 최근에도 점수를 꽤나 많이 뽑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점가량 뽑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카발리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상대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는 조금 오락가락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바다 자체도 꽤나 폼이 좋고 홈런 같은 것들도 많이 치고 있고, 물론 워싱턴이 되게 도깨비 팀이고 상대전적상으로도 의외로 워싱턴이 필라를 꽤나 잡기는 했지만은, 전 이거는 분위기 좋은 필라델피아를 몰아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언더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카발리가 지난번 같은 경기력 보여준다면 일단은 타이어 워커는 저는 믿고 있는 상태고요. 요즘에는 만약에 카발리가 제 생각보다 조금 잘해준다면 언더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키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맥스 프리드랑 이제 배우가 붙는데요. 자, 일단 어제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양키스가 초반에 일단은 실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스턴이 주자 1-3루였는데 거기서 1루 주자가 도루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도루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3루 주자가 홈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3루 주자가 세단 라파엘라, 되게 빠른 주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벤라이스가 2루로 송구를 했어요. 근데 그 공이 떠버렸고, 실책이 그대로 되고 홈으로 이제 점수까지 잃은 거죠. 그거 이제 비롯해가지고 실책이 4개나 있었다든지, 불펜 구간에서 완전히 찢겨 나갔다든지, 보스턴이 심지어 득점권에서 이제 16번의 이런 타석에서 2안타밖에 못 쳤지만 이런데도 승리를 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스턴이 대단히 잘한 경기는 아니었지만은 양키스가 자멸한 느낌이 있다. 양키스가 그동안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 경기를 앞두고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1, 2위 싸움이기도 하고 되게 걸린 게 많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참 알 수 없게 흘러가네요. 오늘은 맥스 프리드 대 베어입니다. 자, 지금 방어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분위기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죠. 맥스 프리드 최근에 8경기 동안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자, 맥스 프리드는 올 시즌에 이제 양키스가 얘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친구를 좀 조정 조금만 하면 아주 잘 하겠다,
그래갖고 올 시즌에 가장 큰 변화가 이게 쿼터를 많이 쓴 거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잘 먹혔었어요. 자, 지난번 경기 때 맥스 프리드의 쿼터는 또 가장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날 타구의 속도 같은 것들이 5개의 인플레이던 타구들이 평균적으로 104.2마일이었다. 이거는 땅볼이 돼도 이 정도 속도면 안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내야를 뚫는 그 정도의 파워를 이게 심은 타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프리드의 내용이 안 좋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맥스 프리드는 이제는 장점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로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8경기 동안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잖아요. 확실한 내리막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제 브라이언 베요인데, 기본적으로 베요는 이 양키스한테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9경기 동안 2.1로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도 홈런도 많이 안 맞고 양키한테 굉장히 강했었어요. 더구나 이 양키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1.85로 더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난번 경기 때 한번 그때 샌디에이고가 굉장히 폼이 좋았을 때 그때 한번 털렸던 적이 있지만은 그 경기가 14번인가 만에 처음 털린 거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다음 경기도 나쁘지 않게 했었어요. 마이애미 상대로 6.1인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베요는 지금 뭐 보스턴의 선발 중에서는 게럿 크로시아랑 같이 믿을만한 투수라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 보너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키스는 올 시즌 내내 이런 수비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양키스의 내야진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그 실책을 저지르기로 이렇게 아마 공동 1등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스턴도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닌데 양키스에 비하면 참 선녀처럼 보입니다. 양키스의 빠따 같은 것들, 베요는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기도 해가지고 양키스한테 강했다는 것도 있고 원정에서도 좋았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보스턴이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어제는 이제 지올리토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크다. 원정에서는 꾸준히 안 좋았다. 따지고 보면은 양키스가 그렇게 실책이 많고 루이스 힐이 볼넷이 진짜 많은데도 지올리토가 더 못했거든요. 오늘은 구도 자체가 보스턴이 선발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것도 이런 분석과는 다르게 이제 양팀의 라이벌리라든지 아메리칸 와일드카드 싸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경에 있겠지만은 저는 조건상으로는 보스턴이 꽤나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보스턴 역배 같은 것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양키스의 빠따가 또 빠따인지라서 뭐 오바 같은 것도 또 볼만할 것 같아요. 어제는 보스턴이 득점권에서 16개의 이런 찬스 중에서 2번밖에 못 살렸지만은 이거보다는 조금 잘해준다면은 점수를 조금 더 넉넉히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팀 다 그리고요. 양키스 어제 불펜이 무너졌는데 보스턴도 이제 피승조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경기 후반부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오바 가능성도 같이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티모어 대 휴스턴이네요. 케이드 포비치랑 맥컬러스인데 이제 여기는 맥컬러스도 오늘이 아마 복귀 등판일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되게 못했었죠. 사실 얘가 오락가락 많이 했어. 복귀하고 나서 되게 못하다가 뜬금없이 잘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방어리 6.90이기도 하고 올 시즌 44이닝 동안 피홈런이 9방, 거의 뭐 5이닝당 뭐 피홈런 하나 맞은 셈이고 볼넷이 29개였었거든요. 44이닝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수치입니다. 네, 올 시즌에는 아예 전성기랑 멀어져 있는 활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스턴 불펜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이 안 좋아졌고 OPS도 크게 하락을 했다. 그나마 어제 조금 잘 치긴 했는데 그 전까지 너무 안 좋았죠. 간만에 휴스턴 빠따가 살아나긴 했지만은 이게 좀 더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포비치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어요. 복귀한 지 3경기 정도 돼가지고 최근에는 그나마 낫기는 한데 올 시즌 내내 보여줬던 홈에선 6.05, 원정에 비해서 피홈런도 더 많고 볼넷도 훨씬 더 많다. 홈이랑 원정이랑 거의 뭐 이닝 차이가 2이닝밖에 안 나는데 이 정도로 스탯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휴스턴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도 하고. 자, 내일 볼티모어는 근데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 OPS가 꽤나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볼티모어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막 8.2인가 막 그랬거든요. 엄청 높았어. 리그 전체 1등이었는데 이게 요즘에 못해가지고 많이 내리고 온 거예요. 볼티모어는 최근 우한 상대로 홈일 때 7경기 동안 2.71점을 뽑는데 그쳐가지고 승리도 많이 못 챙겼고 이런 조건들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바 같은 거 좀 생각해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맥컬러스가 복귀 등판이라서 되게 애매해요. 마이너리그 마지막 등판 때 5이닝 정도 버티고 89 던지고 뭐 2실점가량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볼넷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휴스턴 빠따가 어제 조금 살아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오바라든지 뭐 볼티모어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거든요. 저는 포비치가 그나마 조금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맥컬러스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귀한 투수나 신인 선수 하는 거 좀 안 꺼려하는, 좀 안 내켜 하는데 저는 맥컬러스는 조금 만만해 보이기는 하네요. 오바라든지 볼티모어의 승리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티모어가 이게 정배를 받은 것부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토론토인데요. 제가 방금 부상 복귀 선수나 이렇게 뭐 신인 선수 이런 경기를 피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 쉐인 비버는 진짜 오랜만에 등판입니다. 아마 어깨 수술인가 해가지고 되게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클리블랜드의 에이스였었죠. 코리 클로버의 재림이다. 막 그 정도 평가까지 들었었어. 아마 그 단축 시즌 때, 코로나 때문에 단축 시즌 때는 비버가 아마 뭐 사이영 유력주자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쉐인 비버는 지금 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긴 하다. 하물며 이제 클리블랜드가 8기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내구성에서는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고, 어깨 부상 이후로는 꾸준하게 구속이 감퇴해 왔었습니다. 그나마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은 꽤나 잘했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글쎄 뭐 오늘 얼마나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쉐인 비버도 정말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등판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이애미도 오늘 라이언 구스토가 등판을 합니다. 퀀트리를 웨이브 시켜가지고 선발진에 공백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뭐 신인 선발을 올린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구스토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휴스턴과의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온 친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 2경기 등판도 사실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최근에 뭐 3.1이닝 동안 뭐 좀 얻어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당장에 올라오는 거는 일단 급댐빵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별로 그냥 안 가고 싶은 매치 같습니다. 토론토가 홈발을 굉장히 잘 봤는데 이게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빠따적으로도 토론토가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니기도 하죠. 마이애미는 늘 복병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트로이트 대 캔자 경기입니다. KC 마이즈랑 일단 버거트가 붙는데요. 자, 뭐 KC 마이즈 올 시즌 일단 12승 투수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한창 좋을 때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다. 그나마 요즘에 슬슬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직전 경기 미네소타 조금 만만한 친구들한테도 6.1이닝 동안 4실점, 실점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뭐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마이즈는 조금 의심이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켄자는 버거트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친구 칭찬을 했었었죠. 이 친구에 대한 뭐 특집 기사 같은 것들도 있었다. 뭐 스위퍼를 추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투구 딜리버리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포심과 이런 슬라이더 이런 공들의 구속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타자들이 까다로워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 친구에 대해서 가장 얘기할 만한 거는 얘가 뭐 이닝을 많이 못 먹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샌디에고 시절과 이제 켄자에서의 선발 때 최근 10경기 중에서요 언더가 9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버거트는 1인분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있는 방울처럼 뭐 짧은 이닝을 지원정 뭐 한 5이닝 2실점 혹은 그 이상 그 정도로 충분히 많이 해줬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10경기 중에서 이제 한 경기도 이것도 얘가 못한 경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5이닝 2실점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샌디에고의 마무리 로버트 수아레즈가 0.2이닝 만에 5실점 했거든요. 그런 경기가 하나 오바였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 버거트의 책임이 아닌 셈입니다. 버거트 경기는 상당히 언더가 많았다. 지금 켄자 와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켄자시티에서는 비니 파스칸티노 4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고, 주축 타자들이 이제 그 바비비트 주니어나 마이켈 가르시아, 카일 이스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8월달에 지금 OPS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이제 KC 마이즈는요, 얘는 이제 켄자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 판단력이 아주 안 좋아요. 96타석 동안 393 정도로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다. 피장타율도 꽤나 높은 셈이고, 이런 2차 스탯, 기대 가중 출루도 상당히 높은데, 특히나 상대 전적을 보면은 일단 뭐 살바도르 페레즈도 켄자의 중심 타자죠. 요즘엔 조금 못하지만은 사이비한테도 약한 편이기도 하고, 위트한테도 이 정도면은 뭐 강한 편은 아니고요. 카일 이스벨 아까 말했던 타자 약한 편이고, 파스칸티노한테 그나마 세긴 하지만 아주 뭐 월등하다 그 정도도 아니고요. 마이켈 가르시아한테도 약합니다. 조나단 인디아도 지금 8월달에 아마 OPS가 0.7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켄자의 대부분 주축 타자들한테 상당히 약했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이 좋은 애들도 요즘에 잘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겹치는지라서 저는 이 경기도 좀 역배 후보군 중에 하나로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아쉬운 거는 버거트가 이닝 팀이 많이 아쉽기 때문에 켄자가 어디서 불펜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필승조를 대부분 쓴지라서 연투에 걸려있는 애들도 막 있고 막 그러긴 한데, 경기가 좀 이제 무난히 간다면은 에스테베즈나 뭐 슈어라이버라든지 얼색 이런 애들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켄자가 희망은 있지 않을까. 선발 차이가 뭐 딱히 마이즈가 요즘에 활약 자체는 아주 뭐 흠잡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버거트가 꽤 하는 놈처럼 보이거든요. 여러가지 분석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디트로이트나 켄자는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지금 10경기 동안 8승 2패, 켄자도 8승 2패예요. 그나마 이제 켄자가 홈에서 하다가 원정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거 디트로이트의 무난한 승리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조건이 켄자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언더 같은 거 아까 말했다시피 버거트 경기는 언더가 상당히 많았고요. 켄자의 역배로 차라리 도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 오늘이 이제 2.5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아예 역배를 싹 다 질러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켄자의 역배라든지 한 점 차 게임, 여기도 디트로이트나 켄자나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레이스 혹은 이제 중부지구 선두로 달리고 있는 디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좀 치열할 만한데요. 저는 한번 켄자를 도전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대 매치입니다. 조이 벤츠랑 맥클린인데, 자, 이거는 뭐 딱히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조이 벤츠는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안 나왔지만 6이닝 동안 클리블랜드를 2실점으로 묶기도 하고, 애틀랜타 선발이 굉장히 부족한데 나름대로 1인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가도 오락가락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뭐 크게 믿을 놈은 아니고. 자, 맥클레인은 지난번에 이제 매치가 그 분이 투수 1위 유망주여서 얘를 한번 등판을 시켰거든요. 그날 이제 시애틀을 상대로 5.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했습니다. 스위퍼 많이 쓰고 볼넷이 4개나 있었지만 나쁘진 않았다.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도 등판의 일지를 보면은 볼넷이 꽤나 비중이 높았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은 맥클레인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놈이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근데 매치가 사실은 이게 빠따적으로 지금 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창 8경기 동안 7경기에서 2자릿수 안타를 치다가 최근에 2경기가량은 사실 빠따가 조금 별로예요. 그리고 2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딱히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도 있고, 좌완 상대로 원정일 경우 빠따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6경기 3승 3패지만은 좀 오래전 전투도 많이 있고 한데 2.83점으로 많이 못 뽑았어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누가 봐도 올 시즌 개망했는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내에서의 전적은 승률이 1등이에요. 매치한테만 7승 3패입니다. 나는 이게 매치가 신인 선발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애틀랜타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제가 뭐 매번 마이클 헤스 뉴어 말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선발 싸움에서는 웬치가 뭐 우위를 점할 건 없지만은 저는 애틀랜타 역배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요. 사실 이 경기는 애틀랜타 배당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아쉬워. 사실 언더보는 되게 보기 별로 같은데 저는 굳이 보라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템파베이의 세인트루이스입니다. 하우저랑 미콜라스고요. 하우저는 딱히 뭐 얘기할 거 없어. 화싹에서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템파베이로 이적한 이후에는 한 뭐 2경기가는 별로 못했어요. 그러더니 지난번에는 샘프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나름대로 2인분 하게 했었다. 사실 하우저가 화싹에서는 진짜 놀랍게 잘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못 주고 있다. 대신에 뭐 미로키에서도 오래 뛰었고 여태까지 세인트를 상대로는 아주 뭐 잘했던 것도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미콜라스. 자, 미콜라스는 제가 요즘에 구속이 많이 올랐다. 컵스한테 한 경기 6피홈런을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투구 메커니즘을 많이 변경을 해가지고 구속이 한 93할 수준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7경기와 그 전에 7경기, 그 전에 7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최근 7경기도 사실은 엄청 뭐 칭찬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라인 드라이브라든지 당겨친 타구 이런 것들이 좀 보통 장타가 많이 나오는데 뜬공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것들도 비율이 많이 줄었고 가빗 같은 것들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래갖고 미콜라스는 전반적으로 구속이 상승한 이후에는 좋아지고 있다. 그거는 맞기는 한데 지난번 경기도 양키스전에서 미콜라스는 제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볼넷을 5개나 준다든지 딱히 구속이 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엄청 뭐 믿을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일단 미콜라스가 어쨌든 뭐 좋아지고는 있기도 하고 요즘에 템파베이도 바다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세인트루이스가 나는 이렇게 역배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 경기도 세인트루이스 역배 막연하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좀 그래도 선발 투수들의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조금 보니까 그래도 하우저가 웃는 부분이 있어요. 미콜라스는 이제 템파베이에 대해서 약했던 편이고 하우저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애들을 상대를 잘했다 이런 건 있긴 한데 하우저가 한창 좋았던 때만큼은 아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건 뭐 셀루 역배라든지 뭐 오바 같은 거 양팀의 지금 빠따로는 사실 오바 보기는 조금 별론데 저는 이것도 템파베이의 정배가 뭐 메리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화싹 대 미네소타인데요. 저 이 경기도 별로 뭐 맛은 없습니다. 에런 시발레랑 매튜스인데 뭐 에런 시발레는 커터를 많이 쓰고 지금 그냥 오락가락이 되게 심한 상태예요. 지난번에 켄자 상대로 조금 까다롭지만은 6이닝 3실점으로 남대로 잘했다. 방울 자체도 그냥 딱히 뭐 칭찬할 만한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평균 이상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제비 매튜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미네소타의 신인이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랑 달라지자면 구속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95마일 정도의 이제 구속이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7마일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RPM도 투구 회전수도 거의 한 100가량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심의 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 주무기인 포심이 작년에도 마이너스 4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5다. 포심의 피안타율이 406이고요. 4할 피안타율입니다. 피안타율이 703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나도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구위바를 믿고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메이저리그의 벽을 좀 느끼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 때는 뭐 제구 같은 것들도 좋았는데 지금은 딱히 크게 뭐 칭찬할 정도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삼진 같은 것들은 조금 잡는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화싹이 후반기에는 이런 마운드라든지 OPS 두 가지 면에서
꽤나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난 그래서 이 경기도 이 정도까지 역배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둘 다 지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미네소타도 사실 애들 많이 팔고 그나마 막 갑자기 신인들이 잘한다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분위기가 안 좋죠. 둘 다 뭐 분위기 안 좋은 건 마찬가지라서 그냥 저는 화싹이 역배 같은 것도 건드려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큰 근거는 없지만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텍사스 대 클리블랜드 이볼디랑 세콘인데요. 사실 얘네들도 지지난번 등판 때 한번 같이 털렸거든요. 이볼디도 아주 뭐 견고하다가 한번 털렸고 세코니도 거의 한 10경기가량 견고하다가 한번 털렸었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 경기를 보니까 이볼디는 토론토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심지어 토론토의 홈 경기, 토론토가 아주 홈에서 승률이 좋은데 그날 이볼디가 나름대로 잘했죠. 커크라든지 빌게주였나? 하여튼 홈런 2방 맞았는데 전부 다 솔로런이었었고 나름대로 처리를 잘했었어요. 리그에서 WHIP 이닝당 주자 출루하는 게 가장 적기도 하다. 그만큼 위기를 많이 안 맞이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볼디는 칭찬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슬레이의 세코니 얘는 지난번 경기 때도 뭐 불운하기도 했어요. 수비 실수도 있었고 근데 그날 이제 애틀랜타한테 헤드샷을 맞췄습니다. 오스나한테 좀 안 좋았거든요. 피안타 10방이나 맞으면서 그래서 2경기 연속으로 안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한 10경기나 잘했는데 지금은 단물이 좀 빠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텍사스나 클리블랜드 지금도 글쎄 클리블랜드는 아직까지 와일드카드 욕심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텍사스는 많이 자빠졌어. 클리블랜드도 후반기 때 성적이 한창 좋았었고 텍사스도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8월 중순 넘어가서부터는 그때부터 많이 자빠지기 시작을 했다. 하향세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이럴 거면은 저는 그나마 요즘에 텍사스가 본인들의 약점인 빠따 같은 것들도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텍사스의 이볼디 믿고 선발의 우세 같은 거 믿고 텍사스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텍사스는 어쨌든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해서요. 불펜 싸움 구간 가면 무조건 텍사스가 조금 밀릴 텐데 그래도 저는 선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텍사스의 배당이 안 좋아가지고 한 점 차 게임 아니면은 텍사스의 뭐 핸슨 같은 거 봐야 되는데 선발에서 여유있게 벌어진다면 핸슨도 못 볼 건 없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러키 대 샘프입니다. 퀸타나랑 휘즈너트인데요. 저는 퀸타나를 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잘해주고 있다. 뭐 나이도 많고 이제 그냥 노익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국밥 투수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미러키가 연승을 달릴 때였지만은 어쨌든 미러키가 안 좋을 때도 어지간해서는 1인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대가 샌프란시스코 휘즈너트인데 만만한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신인 선발이고 올 시즌 이제 3번 정도의 등판이 있었는데요. 딱 한 번 매치전에서 5.1이닝 2실점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그 경기도 피홈런이 있었고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3경기 동안 피홈런 5방 볼넷 7개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안 좋습니다. 아직은 이 친구가 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이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만은 미러키는 체인지업한테 강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선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러키는 연승이 끊기고 나서 약간의 하향세를 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미러키는 홈에서 리그 전체 승률 1등이다. 최근에 9승 1패다. 사실은 약간은 이제 좀 단물이 빠지긴 했지만은 저는 미러키는 아직까지 그냥 죽은 자식 불알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리고 원래부터 좌한 상대로 굉장히 약한데요.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홈보다는 낮긴 한데 이 경우에도 점수를 많이는 못 보았고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미러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러키도 불펜 소모가 약간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 나는 그냥 지금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미러키가 아무리 좀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처졌다고 해도 저는 미러키가 샌프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미러키도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8경기 만에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연승이 끊긴 거를 이제 좀 멘탈을 가다듬고 홈에서 좋은 구장에서 다시 좀 분위기를 반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러키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할게요. 만약에 미러키가 오늘 여전히 빠따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고장날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바 같은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천사 대 시컵입니다. 전 여기에다 타일러 앤더슨이랑 벤 브라운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기는 안 가는 게 맞기는 해요. 자, 일단은 컵스 요즘에 확실히 빠따가 많이 빠졌고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OPS가 가장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2.2점 정도로 뽑고 있고 그냥 요즘에 컵스 빠따는 되게 좋지가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천사 분위기가 좋냐? 그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나 타일러 앤더슨은 이제 피홈런 같은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난번 경기 때는 볼넷이 5개나 있었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 복귀하고 나서도 이런 재구 문제를 겪었었는데 사실점으로 그나마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좋다고 봐야겠죠. 시즌 초반에 그나마 막 한 2점대 3점대 했던 거는 바비비 리그 1등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원상 복귀를 했고 FIP가 그냥 지금 방어랑 비슷해졌었죠. 그냥 이제 원상 복귀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좋은 선발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벤 브라운은 얘가 이제 원래 선발로 나오다가 생각보다 못해가지고 뭐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포심이나 너클커브 이렇게 투피치로 삼진 같은 것들은 많이 잡는데 실적을 조금 못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발 잘린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좀 선발이 모자라가지고 한 자리를 하고 있지만은 아사드를 써보려고 했는데 아사드도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뭐 좋은 날에는 잘하지만 평균적으로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긴 하지만은 내일 뭐 얘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그냥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컵스의 배당이 좋긴 한데 요즘 같은 컵스 빠따로는 뭘 가도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 라인네슨이랑 라텔인데요. 자, 라인네슨도 지난번에 한 열 몇 경기가량 꾸준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텍사스한테 5.1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고 직전 경기 쿠어스필드에서 원래 되게 처맞았는데 그날 나름대로 잘했어요. 6.1이닝 4실점이면은 생각보다 아주 망가지진 않았다. 저는 라인네슨은 나름대로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의 포심 같은 것들은 크게 인정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신시내티랑 하는데 신시내티가 지금 이제 뉴욕 매치랑 0.5승 차로 만약에 오늘 매치가 자빠지고 신시내티가 이기면은 신시내티가 와일드카드 3위로 가거든요. 그 자리는 포스트시즌에 나가는 자리다. 여기다가 라텔입니다.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제구가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구종 운영 같은 것들이 포심을 세 번째로 쓰는데 슬라이더나 스플린터나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찌르고 하이패스트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구가 굉장히 훌륭한데 이 존 모서리 엣지 퍼센트 비율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리그 평균이 39%인데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 꽂아넣는 비율이 46.4%다. 이거는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제구력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지난번 경기도 보시다시피 스플리터랑 슬라이더 포심을 조금 아끼면서 요즘엔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있습니다. 라텔이 원래는 리그에서 피홈런 독보적인 1등이었었다가 다른 주자들이 27 피홈런 자리를 많이 좀 따라왔어요. 그래서 라텔이 요즘에는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있고 뭐 수학 자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라서 애리조나 빠따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별로거든요. 조금 살아났나 싶었는데 요즘에 또 별로야. 저는 매번 CCAT 얘네들이 경기력 자체는 정말 끈덕지다. 그냥 경기를 보면은 진짜 이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넬슨은 만만치 않은 투수지만은 라텔도 크게 빠지진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뭐 신시내티가 역배를 받을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즘 애리조나 게임이 한 점차 게임이 엄청 많거든요. 치열하게 간다면 한 점차 게임도 가능하다. 저는 선발 퀄리티 상으로는 언더 같은 거 보도록 할게요. 원래 애리조나 경기가 언더 보기 되게 별론데 뭐 요즘에는 언더로도 꽤나 쓸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샌디에고 대 다저스인데 이런 경기는 사실 배팅하면 안 돼요. 자, 지난번에는 그 다저스랑 샌디에고가 홈이랑 원정을 바꿨었는데 샌디에고가 다저스 원정에서는 되게 고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르비슈도 원래 다저스한테 굉장히 강한데 지난번 등판 때는 4이닝 동안 4실점 피홈런 2방 맞으면서 그냥 올 시즌 자체가 다르비슈가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러가도 한 번씩 잘해주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난번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스넬도 지난번에 시즌에 맞붙었을 때 사실 별로 안 좋았거든요. 피안타라든지 뭐 볼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날 그냥 샌디에고가 져준 경기입니다. 샌디에고는 출루를 했더니 도루로 죽고 그 다음에 또 2루타 막 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안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또 이제 뭐 아웃당하고 도루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져줬거든요. 스넬이 분명 위기가 있었지만은 샌디에고가 져주더라. 뭐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스넬은요. 지난번 경기도 6이닝 무실점, 그전 경기도 5이닝 무실점으로 이닝 아쉽긴 합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 또 이제 샌디에고에서 오래 뛰었다 보니까 페코파크에서 이제 43경기 동안 2.87이고 피홈런도 그렇게 많이 맞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팀 모두 다 샌디에고는 좌완사로 홈경기일 때 안 좋고 다저스도 우완 상대로 원정일 때 안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둘 다 뭐 그냥 점수 본 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좀 샌디에고가 저번에 다저스한테 수입을 당했는데 하필이면 다저스가 또 콜로라도한테 나름대로 고전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또 1승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물론 상대 원정은 다저스가 우세한 부분이 있어서 샌디에고가 조건은 안 좋지만은 샌디에고는 홈에서 열리는 다저스전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샌디에고를 응원을 하는데 배팅하기는 별로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브라이언 우랑 모라레스라고 적어는 놨는데요. 아직까지 브라이언 우가 나온다는 얘기가 확정은 아니에요. 시애틀이 어슬레티스와 시리즈 아직 선발 로테이션이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브라이언 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애틀이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했지만 올 시즌 이제 브라이언 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모든 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던졌다. 6이닝 이상 그리고 그 경기당 이제 2개 이하의 볼넷을 내준 선발들이 옛날에 싸이영
그 유명한 싸이 영상 할 때 그 싸이 형이거든요. 1905년에 이제 30경기를 이 정도 기록을 달성한 적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지금 24경기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그 이제 6이닝 이상을 연속으로 던진 경기가 팀 역사상 펠릭스 에르난데즈 27경기, 랜디 존슨의 25경기라고 하는데 지금 브라이언가 24경기 연속이죠. 6이닝을 어쨌든 먹어준다. 이런 부분에서 팀의 레전드들을 소환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브라이언 우는 굉장히 믿음하라 그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시애틀이 올 시즌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퀄리티 스타트의 비율이에요. 자, 올 시즌은 시애틀이 뭐 커비라든지 로건 길버트라든지 여러 명의 선발들이 전부 다 부상으로 많이 고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이런 그 퀄리티 스타트의 비율이, 선발들의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팀이 시애틀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브라이언 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24번의 등판 가운데 전부 다 6이닝을 먹었고 그 중에 콜스가 18번이거든요. 콜스 비율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브라이언 우는 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어슬레키스한테 9경기 동안 2.36으로 강한 면모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그동안 시애틀이 사실 이제 원정 경기를 9번 해가지고 2승 7패로 안 좋았는데 어제는 다시 홈으로 옵니다. 그 전까지 홈에서는 9승 1패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은 브라이언 우가 정상적으로 등판을 한다면은 여러가지 데이터상으로는 시애틀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근데 이제 어스레티스도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요즘에 그냥 빠따가 너무 좋아요. 특히나 니커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커츠는 지금 5월 20일 이후로, 이때 이후로 타율 같은 거 1등, 출루율도 2등이 아쿠냐인데 사사율로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납니다. 에런 저지보다도 장타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다른 지표도 있어요. 그냥 올 시즌 신인 선수인데 역사적으로 윌리 맥코비라든지 프랭크 토마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명예에 된다 헌액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데뷔 시즌 때 굉장히 잘했다는 건데 OPS 플러스 상으로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 근데 니커츠가 이 자리에 위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니커츠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그 소리예요. 제가 어제도 사실 시즌 초반에 로렌스 버틀러라든지 제이콥 윌슨 이런 애들이 잘하다가 그 자리를 니커츠, 소더스톰, 랭걸리어스 이런 애들이 채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슬레티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제 빠따다 이건데, 글쎄 이거는 결국에는 브라이언 우가 등판을 한다면은 조금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시애틀 구장은 일단은 좀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고 어슬레티스 홈 구장은 이제 좀 많이 타자적인 구장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어슬레티스가 시애틀 원정을 지난 새 시즌 동안, 물론 올 시즌이 조금 괜찮아진 거긴 하지만은 4승 13패로 고전한 것도 있다.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저는 정상적으로 브라이언 우가 등판을 한다면 아마도 시애틀이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게임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라레스란 친구도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긴 하던데 뭐 5이닝 정도 버티고 뭐 이러긴 하던데 여태까지 뭐 기록이 많이 적다 보니까 브라이언한테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경기는 선발이 조금 불투명한 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브라이언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슬레스 스파타 무섭기도 하죠. 그리고 시애틀이 홈에서는 확실히 살아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브라이언도 종종 이제 6이닝 이상을 먹지만은 고전하는 경우는 덜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기록들이 막 콜스랑 연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브라이언 우도 실점을 꽤나 해주는 빈도도 있습니다. 6이닝 넘어가면 약해지는 때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